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주영 변호사입니다. 대부분 아이가 있는 가정에서는 그 아이를 위한 태아보험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오늘 같은 사례는요, 아이가 오타모반이라는 것을 가지고 태어난 경우에 여러 차례의 레이저 수술을 했는데 보험사가 처음에는 조금 지급을 하다가 그 횟수가 많아지니까 더 이상은 보험금 지급을 못하겠다라고 다투었던 그런 사례에 관한 판결이 있어서 소개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은 수차례의 수술은 좀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약관이 개정됐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예전에 가입하신 보험이 있고 오타모반과 관련해서 분쟁이 있다면 이 판례를 한번 주목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사건명을 보면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입니다. 제가 누누이 강조를 했지만 이런 소송을 보험사로부터 받게 되면 채무가 존재함을 소송을 당한 피고 쪽에서 입증하는 게 필요합니다. 여기서는 분명히 오타모반에 대한 채무가 존재함을 피고 측에서 입증을 해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라는 판결이 나온 것이죠. 한번 보겠습니다. 청구 취지는 피고의 좌측 안면부 모반 등의 질병과 관련하여 채무는 부존재하고요. 이미 지급한 보험금도 다시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라고 보험사가 청구를 했네요. 자, 여기에 대해서 법원이 원고 청구를 기각했으니까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태아보험을 가입한 거예요. 그래서 선천 이상 수술 1회당 20만원, 선천 이상 수술 1회당 130만원짜리 이제 특약 이렇게 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보험사의 주장은 아주 간단해요. 오타모반이라는 것을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이 오타모반은 눈 주위, 광대, 이마, 관자놀이 부위에 피부에 청갈색의 반점을 나타내는 질환으로 정상적으로는 표피에만 있어야 할 멜라닌 세포가 피부에 상대적으로 깊은 진피층에 많은 수로 자리 잡아 발생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치료하느냐? 과거에는요, 냉동 치료도 하고 다른 방법을 쓰기도 했었지만 현대에는 거의 다 그냥 레이저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오타모반은 저절로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치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럴 때 사용되는 방법이 바로 Q-스위치 ND-야그 레이저 그리고 피코 레이저 이런 것들입니다. 치료 원리는 선택적 광열 분해라는 건데 이 선택적 광열 분해는 특정한 파장의 빛에 대해 강한 흡수율을 보이는 발색단을 표적으로 하여 그 표적에 레이저 빛을 쪼이고 발색단의 표적이 특정한 파장의 빛을 흡수하여 열 에너지로 바뀌면서 제거되는 원리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어떤 그 질병 분류 기호를 받게 되냐면 Q82.5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선천성 비신생물성 모반이라고 분류되고 있는 건데요. 보험사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이 분류기호 자체가 잘못 부여되었다라고 주장을 보통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첫 번째, 피고의 좌측 얼굴의 색소 병변은 오타모반으로서 오타모반은 질병 분류 번호가 Q82.5 선천성 비신생물성 모반이 아니라 D22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당초 선천 이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즉 보험계약에서 정한 선천 이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레이저 치료 자체도요, 치료가 아니라 미용 목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류 번호도 잘못 부여되었을 뿐만 아니라 레이저 치료는 여기서 말하는 수술비 지급 대상이 아니다 라고 다투는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법원이 뭐라고 판단했는지를 보겠습니다. 이 판단 부분을 보시면 됩니다. 자, 오타모반은 임신 8주 이내에 배아기 때 태아의 멜라닌 세포가 정상적으로 표피로 이동하지 못하고 진피에 남아 발생하는 것이다. 그 발현 시기와 상관없이 선천적 기형에 해당한다. 그것이 후천적 신생물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1번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른 질병분류번호에 오타모반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오타모반이 선천적으로 발생하고 그것이 후천적 신생물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점, 부당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환자를 직접 진단하여 환자의 병변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담당 의사의 판단을 존중할 필요가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에게 발병한 오타모반이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른 질병분류번호 Q82.5 선천성 비신생물성 모반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D22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 즉 보험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사건 레이저 치료가 수술인지에 대한 판단을 하는데요. 이건 사실 묻지 않아도 그냥 대부분 수술이라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런지는 여기 나와 있는데요.
이 사건 보험계약의 특별약관에서는 수술을 전통적인 침습적 수술에 한정하지 않고 수술 횟수나 그 비용도 제한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생체의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으로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기구의 개발이나 의료기술의 발전에 따른 수술 영역의 확대를 예정하고 만들어낸 보험약관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레이저 치료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수술로 볼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즉 이것은 분류기호도 맞고 레이저 치료가 수술도 맞다라고 해서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즉 보험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자, 이런 류의 사건에서 패소한 보험사는 항소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소를 하면 보통 항소심에서도 이런 결과가 나왔었습니다. 이유를 보면 되는데요. 보충 판단,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뭐라고 하느냐?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약관의 규제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특별약관에서는 수술을 전통적인 침습적 수술에 한정하지 않고 수술 횟수나 비용도 제한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생체의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으로 포괄적으로 정의하여 의료기구의 개발이나 의료기술의 발전에 따른 수술 영역의 확대를 예정하고 있고, 제2위원회 등에서 안전성과 치료 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 기법도 수술에 포함하고 있다. 이 사건 레이저 치료는 선택적 광열 분해 원리에 의해 색소에 선택적으로 흡수된 빛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전환하여 해당 목표물만이 열에 의해 파괴되어 제거되는 것을 의미하므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피부 표면을 절개하지 않고 병소 등 비정상적인 신체 부위를 선택적으로 제거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특별약관에서 정의한 수술인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의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의사가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의 절단, 절제 등의 외과적 조치를 하는 전통적인 수술만이 수술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명백하지 않은 약관의 내용을 고객인 피고에게 불리하게, 약관 작성자인 원고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면서 유사한 사례의 항소심에서도 항소 기각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보험 소송 때문에 지금 고민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언제든지 제게 상담 문의 남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보험 전문 변호사 김주형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